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과학과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진지하고 어쩌면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의 예언가인 크레이그와 해밀턴 파커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콩의 고층 빌딩들이 불타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25년 11월이 되자 실제로 홍콩 훈칸 지역의 고층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5명이 목숨을 잃었고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소식이 끊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화재 사건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져서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거대한 운명의 그물망을 들춰보려고 합니다. 파커가 1인칭 시점으로 본 최신 예언들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와 대만 이야기를 해보죠. 파커의 예지 속에서 트럼프가 대만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이지 불확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파커는 이것을 뒤섞인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으로는 대만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만산 전자제품에 세금을 더 물리거나 지원을 늦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파커는 트럼프가 대만을 시진핑과 협상할 때 쓰는 거래용 카드로 취급할 수도 있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미국이 정말로 대만을 지켜줄까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물론 파커는 결국에는 대만을 지켜낼 것이라고 느끼지만 이렇게 일부러 혼란을 만들고 속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2026년 전쟁에 대해서 파커는 전면적인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위기는 터질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면이 묘사되었는데요. 중국의 제트 전투기가 미국이나 일본 비행기를 레이더로 조준해서 위협한다거나 대만 해협을 건너가는 외국 구축함과 중국 군함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은 마치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꾸민 리허설, 즉 연습 게임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군사적인 마찰은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2026년에는 에너지가 잔뜩 모이기만 하고 진짜 위험한 폭발은 더 먼 미래, 아마도 2027년 10월쯤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6년에 대만이 겪을 어려움은 총칼을 쓰는 전쟁보다는 비전통적인 전쟁에 집중될 겁니다. 파커는 기술 수출 금지 조치나 관세 조정 같은 것들이 대만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반도체 시장을 정통으로 때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보복성 사이버 공격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펑펑 터질 겁니다. 공격 대상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개인 은행 계좌, 심지어 대기업이나 국가 기반 시설까지 가리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진짜 싸움에 앞서서 상대방의 힘을 미리 빼놓으려는 속셈인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나디 ip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디는 고대 인도에서 야자수 잎에 기록한 예언서로 점성술과 영적인 지혜가 결합된 아주 오래된 점술입니다. 파커가 말하기를 나디 예언에는 4개국 전쟁이 나오는데 여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가 얽혀 있고 대만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은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척하면서 대신 일본에게 너희가 군사력을 더 키워라 하고 부추길 겁니다. 그 결과 2026년에는 미국, 일본, 대만 사이에 훨씬 더 끈끈한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무기 투자도 늘어나면서 함께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2026년이 아주 어수선하겠지만 파커는 진짜 방아쇠가 당겨지는 시점은 2027년 10월쯤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디의 가르침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의 에너지가 계단을 오르듯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우리 인류가 내면의 깨달음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재난은 겉으로 보이는 자극제일 뿐이고 진짜 목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를 다시 찾고 이 모든 것이 신성한 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공포 속에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만의 상황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벼랑 끝에서 고난도 고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커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반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지금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서 감춰져 있죠. 이런 불투명한 상태 때문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다툼이 생길 겁니다. 파커가 본 미래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제2의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 공산당이 쪼개지거나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중국 경제가 비틀거리거나 불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진짜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무슨 무역 합의 같은 걸 맺겠지만 사실 그 내용은 중국을 더 옥죄는 것일 겁니다. 게다가 중국은 에너지 같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러시아와 손을 잡고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대리 전탱터로 만들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2026년에 중국과 서양 세계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곳은 바로 디지털 세상입니다. 중국은 서양을 상대로 대규모 해킹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심지어 은행 시스템 일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파커는 또 아주 교묘한 디지털 바이러스를 봤는데 이게 일본 회사의 게임 제품처럼 아주 해가 없어 보이는 경로로 타고 퍼지다가 갑자기 폭발해서 인터넷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나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까지 빼내갈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환상 속에서 홍콩의 고층 빌딩이 불타는 걸 봤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저에게 마치 등대 불빛 같은 신호였습니다. 홍콩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시위나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죠. 하지만 이번 진압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자비할 겁니다. 비밀 경찰들이 활동가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지하에 숨은 조직까지 싹 다 눌러버리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홍콩은 생각지도 못한 식량 부족 문제까지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나디 입사규의 계시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2029년까지 전 세계의 전쟁과 재난 에너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연계도 심상치 않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양쪽 지역에서 거대한 지각판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이 지진 활동은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영향을 줄 겁니다. 또 뉴욕에서도 강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반복해서 느껴집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배경으로 불길이 치솟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연재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건강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 이 때문에 새로운 봉쇄 조치나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음식, 물, 공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 같은 환경 독소가 우리 몸 안에서부터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진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직선으로 쭉 뻗은 번영이 아니라 두 가지 속도로 갈라지는 경제를 봅니다. 트럼프가 이끄는 동안 에너지, 국방, 제조업 분야는 아주 잘 나가겠지만 평범한 가정이나 기술 관련 부서는 큰 압박을 받을 겁니다. 2026년 중반쯤에는 2차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금본위제, 화폐를 금 가치에 고정하는 제도를 다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경제가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금과 연동된 금융상품에 대한 논의는 있을 겁니다. 저는 금과 은이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느낍니다. 유행을 타는 투기 상품보다 금과 은이 훨씬 좋은 장기 투자처입니다. 부동산은 성장이 느긴 해도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코인 전망을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꼭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2026년 초, 대략 1월쯤 이나 봄이 될 무렵에 코인 시장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은 심하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서 결국엔 다시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암호화폐의 종말이 아니라 대청소입니다. 유행만 쫓아서 만든 작은 코인들, 밈코인이나 기반 시설이 없는 가짜 화폐들은 아주 취약해서 아마 많은 것들이 그대로 사라져버릴 겁니다. 각국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은 엄격한 규제 때문에 설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코인 시장은 운명보다는 도박 같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도박판에는 업보, 카르마라는 게 없습니다. 영혼의 계약에 묵힌 게 아니라 그저 무작위로 돌아가는 기계적인 확률 게임일 뿐이죠. 이 시기의 전 세계 금융과 재난 상황은 마치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그는 러시아를 중국 편에서 떼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걸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압박감을 느껴서 대만에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될 겁니다.
나디 예언에서도 4개국 전쟁을 언급했는데 중국이 진룡, 진짜 용의 영토를 향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026년에 파멸적인 핵논쟁이 일어난다고 보진 않지만 나디 예언에 따르면 한쪽 세력은 심각하게 무너져서 다시 시작하거나 붕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게 바로 중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불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파커가 늘 강조하듯이 이건 인류의 집단의식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운 시대를 지나 깨달음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며 영혼의 가치를 찾게 될 겁니다. 2026년 이후 트럼프의 역할에 대해 저는 아주 강력한 파괴자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트럼프는 앱스타인 사건 문건을 공개하는 것을 깊이 뿌리박힌 부패를 드러내는 핵심 전략으로 쓸 겁니다. 이게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파장을 미치겠지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본인은 앱스타인의 악행과 직접적으로 해를 입을 만한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대기업, 금융 엘리트들 그리고 민주당 고위층의 추문을 폭로하고 이걸 2026년 선거 활동의 주요 무기로 삼을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2026년에 푸틴과 협정을 맺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라고 예측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는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손실을 받아들이라고 밀어붙일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물러나거나 억지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자신의 역사적 지위와 유산을 확고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친해 보이지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는 사이가 틀어져서 싸우게 될 겁니다. 트럼프는 계속되는 법적 싸움, 특히 뉴욕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의 사법적인 압박에 시달릴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대승을 거두진 못할 것 같아요. 하원을 잃을 수도 있고 상원 상황도 아주 빡빡할 겁니다. 저는 트럼프 왕조가 싹트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가 3선에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결국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역사의 위대한 파괴자로 기록될 겁니다. 낡은 시스템의 거짓 가면을 찢어버리고 미국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꼭 필요했던 촉매제 같은 존재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해 파커는 다시 한번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강조합니다. 파커는 강력한 군사적, 지정학적 에너지가 이 지역에 모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의 예감 속에서 트럼프는 예전과는 다른 전략을 쓸 겁니다. 조용히 일본을 부추겨서 군사력을 키우게 할 겁니다. 미국이 항상 맨 앞에 서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거죠. 파커는 일본이 군사 장비에 돈을 더 많이 쏟아붓고 2026년에는 미국, 일본, 대만 사이에 더 긴밀한 군사 협력이 이뤄져서 하나의 단단한 방어선이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일본의 군함과 전투기가 미국, 대만과 함께 강한 태도를 보여줄 겁니다. 파커는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 속에서 중국 전투기가 일본이나 미국 비행기를 조준하거나 배가 부딪히는 위험한 신호들이 여러 번 보인다고요. 이건 전면전이라기보다는 큰 충돌을 앞둔 리허설 같고 각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충돌을 이야기할 때 일본과 대만이 많이 언급되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을 데리고 나디 예언을 읽으러 간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봤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의 정보가 국경을 넘어서 아주 정확하다는 증거입니다. 다가올 내국 충돌에서 아시아의 이 지역들은 모두 중요한 거점이 될 겁니다. 이 모든 혼란, 군사 충돌이든 기술 금지든 간에 결국은 인류의 내면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깨달음 하나를 드리자면 나디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이 세상에 두려움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건 신성한 계획 아래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가면은 떨어져 나가고 환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신의 영혼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큰 불은 낡은 시대에 막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황금 시대가 오기 전에 진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맹목적으로 언론을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길을 찾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감춰진 진실들을 추적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마라톤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